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일상 깊숙이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죠.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챗 GPT의 스마트폰에서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비슷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콘 모양 확인하시고요. 오픈 AI에서 제작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챗 GPT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용 챗 GPT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질문했던 내용이라든지 생성했던 이미지, 이어서 질문하기 같은 기능들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챗 GPT를 이용을 하실 때 회원 가입은 꼭 하도록 하세요. 좌측 상단 줄 2개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돼 있어서 계정이 있죠. 계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구글 계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글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챗 GPT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양하게 많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오는데 아래쪽에서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챗 GPT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코딩을 하고 텍스트를 요약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브레인스토밍, 계획을 짜주고 글쓰기에 도움을 주고 조언을 구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죠. 이런 챗 GPT의 기능들 중에 무료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도 있고요.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유료 버전을 이용하려면 상단에 있는 플러스 이용하기로 들어가시면 챗 GPT 플러스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챗 GPT 플러스는 월 20달러죠.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챗 GPT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고급 이성 기능, 메시지 및 업로드 한도 증가, 더 많은 이미지 생성, 그 다음 챗 GPT-5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무료 버전인 프리 버전도 챗 GPT-5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0개 또는 5개 이렇게 개수 제한이 있어요. 그 개수가 넘어가게 되면 챗 GPT-4로 바뀌게 되겠죠. 챗 GPT의 최신 기능과 다양한 기능들을 제한 없이 이용하시려면 플러스를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챗 GPT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 버전을 이용해도 기본적인 사용은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입력창이 있죠. 이 입력창에 내가 원하는 질문을 올리면 되고요. 좌측에 보시면 사각형이 겹쳐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카메라, 사진, 파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비추면서 즉석에서 챗 GPT와 대화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영어로 쓰여진 간판을 비추면서 뭐냐고 물어보면 챗 GPT가 대답을 해주겠죠.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뭔가 현장을 보면서 얘기해야 할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린 다음 사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파일을 올리고 그 파일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파일의 경우 파일을 눌러서 문서 파일을 올리고 그 문서의 내용을 요약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문서 내용에 살을 좀 더 붙여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파일을 올린 다음 그 파일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오래 생각하기, 심층 리서치, 공부하고 배워요, 이미지 만들기, 웹 검색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얼마 전부터 새로 생긴 메뉴죠. 이 챗 GPT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지원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생각하기는 추론에 특화된 것이고요. 심층 리서치는 결과물을 작성할 때 좀 더 많은 참고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공부하고 배워요죠. 이것은 공부에 특화된 챗 GPT가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숙제를 도와달라거나 토픽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거나 연습 퀴즈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특정 분야의 챗 GPT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 입력창 위에 어디에 특화된 챗 GPT인지 나오게 되죠. 지금은 공부하기에 특화된 챗 GPT인 거죠. 필요 없으면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만들기에 특화된 챗 GPT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웹 검색에 특화된 챗 GPT를 이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챗 GPT를 어디에 활용할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날씨라든지 오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웹 검색이 적당하겠죠. 그것은 웹상에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웹 검색에만 충실하면 되겠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 추이를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색으로만은 정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죠. 자, 그럴 경우에는 심층 리서치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뭔가 추론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한 것은 더 오래 생각하기를 이용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에 맞춰서 미리 선택을 해서 이용하시면 원하는 답변에 최대한 근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좌측 상단 줄 2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저장이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계정이 없을 경우 이런 질문했던 내용들을 챗 GPT가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정을 꼭 만드시라는 거예요. 계정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다 보면 나중에 챗 GPT가 나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챗 GPT가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답변을 얻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질문을 계속 올리다 보면 구분이 안 되죠. 업무상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내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할 때 다 섞여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내 개인적인 대화, 업무상 대화, 일상에 필요한 대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분류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내용 확인하기도 훨씬 쉽고요. 각 프로젝트마다 내 질문의 횟수가 늘수록 챗 GPT가 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폴더를 만들고 엑셀이라든지 워드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좀 더 특화된 질문과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챗 GPT 앱을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이 주로 하게 되는 질문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프로젝트로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자, 새 프로젝트 누른 다음 제목을 쓸 텐데요. 아래쪽에 예시가 나와 있죠. 숙제, 투자, 글쓰기, 건강, 여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고 대답을 할지 미리 지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 선택하시고요. 자, 건강 입력됐죠? 완료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좌측 줄 2개 버튼 누르면 건강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이제 건강에 대한 것은 챗 GPT 앱에 들어오셔서 좌측 버튼 누르시고 건강 폴더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항상 새 프로젝트로 선택이 돼서 들어올 거예요. 자, 이 건강에 대한 것도 파일을 추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강에 대해서 텍스트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챗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선 챗 GPT에게
역할을 부여해 보도록 할까요? 챗 GPT에게 헬스 트레이너라고 역할을 지정을 해줬죠. 자, 그 다음 40대 평균 남성이 1시간을 투자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 루틴 3가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 입장에서 무리 없이 1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전신 운동 루틴 3가지를 추천한다고 하죠. 맨몸 중심으로 짰다고 하네요. 전신 기초 체력 루틴, 유산소와 근력 밸런스죠. 5분, 45분, 10분 분량으로 1시간 루틴을 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틴 2죠. 이번에는 근력 강화 루틴이죠. 근육 유지와 관절 안정화에 목표를 뒀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5분, 45분, 10분 잡아줬네요. 그 다음에 유산소와 코어 루틴이라고 하죠. 이것은 심폐지구력과 뱃살 관리가 목표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짜줬죠. 자, 그 다음 루틴은 주 3, 4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고 40대의 경우에는 관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기구를 활용한 루틴도 원하면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챗 GPT에게 역할을 지정을 하고 질문을 하면 좀 더 자세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기에 적합합니다. 자, 이런 경우 보통 질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 헬스 계획 짜줘, 운동 계획 짜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간단한 것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의 맥락을 전반적인 걸 써주셔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준다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짧게 질문을 해서 그래요. 자, 지금의 경우도 40대 평균 남성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 45세의 남성인데 체력은 나쁘다거나 보통이라거나 아주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좀 더 자세히 만들어주겠죠. 그 다음 관절이 안 좋다거나 하루에 운동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거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8시 이후라거나 또는 밥 먹고 바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있죠. 질문을 하실 때 길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아니면 조금씩 질문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기초 체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게 되겠고요. 1시간 30분까지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또 거기에 대한 수정된 답변을 알려주겠죠. 그런데 이 경우 앞의 질문에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앞의 내용을 기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무료 버전은 그 횟수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챗 GPT를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유료 버전을 이용하는 것이 원하는 답변 얻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한 질문 몇 가지만 할 경우에는 굳이 유료 버전까지는 쓸 필요는 없죠. 어느 정도까지 챗 GPT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챗 GPT의 활용법 중 글쓰기와 관련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글쓰기 같은 경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주에게 축하 편지를 따뜻하게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제대로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주에게 축하 편지를 따뜻하게 써줘라고 전송하겠습니다. 자, 바로 만들어주죠. 이번에 챗 GPT가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외국에서 많은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속도가 좀 더 느려지게 되겠지만 그런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답변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땡땡에게 우리 누구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음이 뭉클하고 자랑스럽구나. 새로운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을 생각하니 얼마나 멋진지 몰라. 이런 식으로 진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입학을 축하하는 문구를 아주 잘 만들어줬죠. 끝나는 부분도 될 거야, 응원해, 지켜보고 있을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얘기하듯이 아주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챗 GPT의 경우에는 답변을 내놓은 다음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원하시면 조금 더 짧고 귀여운 스타일이나 격식 있는 축하 편지로도 바꿔둘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의 답변을 내놓은 다음 이어서 또 다른 방법을 계속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를 이용하실 때는 처음에 질문 스타트만 제대로 해주시면 챗 GPT가 알아서 계속 이렇게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 요즘 블로그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매번 블로그 글을 쓰려면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SNS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죠. 이런 것들도 챗 GPT에게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이해하기 쉽게 아침 산책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블로그 글로 300자 정도로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글이 나왔는데요. 아침 산책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아침 공기가 맑고 신선해서 폐와 심장을 깨워주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죠. 그리고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0분만 걸어도 혈압관리,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300자 이내로 글을 써줬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좀 더 따뜻한 수필 느낌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정보 전달용으로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챗 GPT를 이용해서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꾸준히 올리는 블로그나 SNS 글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본인의 생각도 좀 더 넣어주시면 훨씬 완성도 있는 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것은 블로그 글인데요. SNS용 글로 좀 더 짧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SNS에 올릴 좀 더 짧은 글로 만들어줘 라고 전송하겠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아침 산책은 하루를 여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맑은 공기 햇살이 몸과 마음을 깨우고 혈액순환과 뼈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 20분 걷기 건강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시켜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아래쪽에 해시태그도 넣어줄지 물어보죠. 넣어달라고 해볼게요. 네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해시태그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챗 GPT를 활용하게 되면 매번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글을 올릴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정보를 글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름철 음식 보관법 3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달라고 해볼게요. 답이 나왔죠? 냉장, 냉동 보관 철저히, 밀폐용기 사용하기, 소량씩 나눠 보관하기. 이런 식의 글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조회수 증가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블로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 내용을 블로그 글처럼 풀었을 수도 있고 SNS 카드 뉴스용 문구처럼 짧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죠. 자, 앞서 본 것처럼 블로그용으로도 쓸 수 있고 SNS 카드 뉴스, 리포트 형식 이런 식으로 전부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질문을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글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면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문학적인 내용으로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감회를 수필식으로 써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앞서와 같이 정보 전달이 아니고 감성적인 문학 내용이 되겠죠. 완성이 됐는데요.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 있다. 한낮의 햇볕은 여전히 강하지만 바람 속에는 가을이 다가오는 기척이 묻어난다. 저녁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해가 지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진다. 긴 여름을 지나며 쌓인 나른함이 이제는 서서히 풀리고 계절의 문턱 앞에서 마음도 한결 차분해진다. 대단하죠? 이 정도의 결과물은
글쓰기를 많이 연습을 하시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 다음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짧게 SNS용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게 블로그용으로도 확장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이런 내용 외에도 글을 쓰는 이런 기능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겠죠.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상품의 설명문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경조사 초대장,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심지어는 연애 편지까지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자라면 반하게 글을 잘 썼어요. 이렇게 챗 GPT는 여러분에 맞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확장성이 무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챗 GPT의 텍스트 요약 기능인데요. 이 텍스트 요약은 텍스트 파일을 올려서 요약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올려서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인터넷 주소를 올려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여기에 그대로 붙여줍니다. 나무 위키에서 인공지능을 검색을 해서 그 주소를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요약해줘 하고 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무 위키 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검색하거나 요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죠. 그 이유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이 나무 위키 같은 것은 아무나 전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즉 위키백과 같은 곳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요약할 수 있다고 하죠. 예전에는 환각현상이라고 해서 엉뚱한 정보를 제공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GPT-5의 프리 플랜 한도에 도달했다고 하죠. 4시간 후에 한도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죠. 다시 초기화되는 4시간까지는 다른 모델을 이용하게 되겠죠. 물론 GPT-5보다는 정확도에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무료 버전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라고 전송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T-5가 아니고요. 다른 버전으로 요약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GPT-5 이전 버전과 GPT-5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속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GPT-5 외의 버전들도 유료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무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속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좀 더 빠르게 이용하실 분들은 플러스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을 했다고 하죠. 인공지능 요약입니다. 정의, 주요 기술, 응용 분야, 미래 전망까지 요약을 해줬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위키백과의 원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출처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지능 회사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출처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로 된 파일을 올려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입력창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이라고 있죠. 파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문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서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문서를 선택을 할게요. 이 문서는 네이처지 영어로 된 보고서인데요. 이것을 요약해 달라고 해볼게요. 한국어로 요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챗 GPT 무료 버전은 텍스트 파일을 올려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txt 파일 같은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요약하는 기능은 유료 버전만 가능합니다. 그 대신 텍스트를 복사해서 입력창에 붙여 넣어서 요약하는 것은 가능하죠. 하지만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한계는 있겠죠. 논문 같은 것들을 요약한다든지 양이 많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요약할 때는
카피해서 붙여넣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유료 버전의 요약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복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붙여 넣은 내용은 대략 A4 용지 3장 정도의 분량인데요. 자, 이것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올린 내용은 이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양이 A4 3장 분량이기 때문에 제법 많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해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1번 디지털화와 1인 출판 환경 변화, 2번 책 쓰기 전 준비, 3번 본격적인 책 작성 방법, 4번 책 완성 후 과정, 5번 핵심 메시지. 자, 이렇게 요약을 해줬죠. 자, 이렇게 무료 버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내용을 복사해서 붙인 다음 요약하시면 무료 버전에서도 이렇게 요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플러스 버전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챗 GPT의 글쓰기와 요약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챗 GPT의 기능이니까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챗 GPT 활용 방법 중 계획 짜기, 검색, 정보 제공 기능의 활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짜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짜는 것은 여행 계획이라든지 운동 계획, 학습 계획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행 계획이라든지 운동 계획이 되겠죠. 자, 우선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해볼 텐데요. 여행 계획을 요청을 할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줘야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명이 여행을 간다든지 아이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행의 목적, 어디를 여행할 것인지, 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지, 몇 박 며칠인지, 숙소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나에게 맞는 정확한 계획을 짜주게 되겠죠. 내용을 많이 넣다 보니까 질문이 좀 길어졌죠.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4박 5일 동안 남해안을 돌아보려고 하고 자차를 이용할 예정이고 성인 2명, 초등학생, 중학생 4명이 같이 여행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일정이 필요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숙소는 평이 좋은 숙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일정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남해안 가족 여행 일정을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체험, 역사, 자연학습, 휴식이 고루 섞인 코스로 일정을 짜준다고 하죠. 자차를 이용하니까 이동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구상한다고 합니다. 자, 여행 일정 1일차는 부산으로 도착을 해서 코스가 나오고 있죠.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동백섬, 광안대교에서 야경 보며 식사한다고 합니다. 자, 회와 해산물, 돼지국밥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숙소는 광안리 인근 평점 좋은 호텔이죠. 예를 들어서 그랜드 조선 부산, 아난티 힐튼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좋은 숙소를 원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숙소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2일차죠. 부산에서 거제로 이동하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외도, 해금강 유람선, 바람언덕 신선대 전망대, 해양문화관, 숙소는 바닷가 리조트네요. 소노캄 거제 키즈 프로그램도 있다고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숙소는 다 좋은 곳으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거제에서 남해로 다시 1시간 20분 소요되죠. 독일 마을, 편백휴양림, 다랭이 마을, 그 다음 숙소도 전망 좋은 펜션 리조트 추천해줬죠. 자, 그 다음은 남해에서 통영으로 갑니다. 1시간 정도 걸리죠. 케이블카, 루지, 벽화마을, 중앙시장, 그 다음 통영 바닷가 호텔을 추천하네요. 자, 그리고 통영에서 귀가하는 이런 일정이죠. 그 다음 여행 포인트도 보여주고 있죠. 일정에 맞춰 추천 숙소, 식당 리스트까지 정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를 정할 때
호텔 위주의 편안함인지 자연 뷰와 가족룸 위주로 원할 건지 이것도 원하면 리스트로 뽑아준다고 하죠. 그 다음 이 이동 경로를 지도상으로 보면 좀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지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질문을 해놨죠. 자, 지금 이어지는 코스를 직접 확인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도가 나오지 않죠. 자,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하단 입력창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창 위쪽에 이미지라고 나오죠. 자, 이 이미지에서 여행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가 완성돼서 나왔는데요. 부산, 거제, 남해, 통영인데요. 중간에 경로가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경로를 이동 순서대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 주겠죠. 이동 경로의 동선을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 계획을 짜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로 순서가 다시 바뀌었죠. 부산, 거제, 남해, 통영으로 해서 귀가하는 경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챗GPT가 알아서 최적의 경로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기능들은 실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거 외에도 매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루틴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 경우도 연령대, 몸무게, 키, 체력의 정도라든지 운동 강도, 운동 시간 등을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나에게 최적화된 운동 루틴을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이죠.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웹 브라우저로 검색했을 때와의 차이는 인공지능으로 웹을 검색하게 되면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출처도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할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전혀 엉뚱한 답변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녹음하는 시점에는 갤럭시 26이 출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스펙들은 전부 나와 있죠. 그래서 갤럭시 26의 장단점과 25를 비교해서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6과 25 비교 정리가 돼서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봐야 하는 것이지만 이 챗 GPT를 이용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검색해서 비교해 주게 됩니다. 이런 점들은 검색 기능의 혁명이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까지 일일이 찾아보던 그런 검색 내용을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분류해주고 비교해주고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브라우저의 기능들을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출처도 전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한 내용인지 불안할 경우 해당 출처로 들어가서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외국 기사들 링크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은 정보 제공 기능인데요. 지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정리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에 대한 걸 한번 물어볼 텐데요. 커피를 너무 마시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과다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신체적 부작용, 정신적, 심리적 부작용, 장기적인 영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권장량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출처가 보이지 않죠? 자, 이런 지식에 대한 내용들은 출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출처를 밝혀달라고 하면 출처도 알려주게 됩니다. 출처를 보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채팅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려면 GPT-5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용 시간이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한도가 초기화되려면 5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새 채팅을 눌러서 초기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들도 같이 초기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5시간 정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무료 버전의 경우는 채팅 내용에 이미지가 포함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가 길어질 것 같을 경우는 채팅 내용 중에 이미지를 포함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감안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챗 GPT를 계획을 짜고 검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능들이겠죠.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챗 GPT의 활용 방법 중 일상의 대화나 엔터테인먼트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를 전문적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일상에서 간단한 잡담이나 대화할 때도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이런 일상의 대화나 엔터테인먼트에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굉장히 유행이죠.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보게 되면 의욕도 오르고 집중력도 높아져서 실제 업무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동기부여를 챗 GPT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챗 GPT에게 그냥 동기부여를 요청하기보다는 챗 GPT에게 역할을 주고 동기부여를 요청하면 좀 더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다운이 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이럴 경우에 챗 GPT에게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라는 역할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야 라고 역할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친구이자 응원군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고민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의욕도 없고 기분이 다운되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힌다고 얘기를 했고요. 삶에 목표도 없고 앞으로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전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주고 힘을 주는 상담사 역할을 해주게 되죠.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하죠.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상태를 인정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써주고 있죠.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자연스러운 거고 완벽하게 잘해야 하는 시점은 없다고 하죠. 경험과 실패를 통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작은 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고민 같은 것들을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도 주위에 이런 고민 상담을 챗 GPT에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뉴스도 있었죠.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잡담을 할 때도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아예 나랑 가벼운 잡담 해줄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밌는 일 얘기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어주죠. 아침에 길을 걷는데 길 한복판에 고양이가 나타났고 앞발로 작은 종이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자에 미니 도넛이 들어있고 도넛 하나를 집어들고 살짝 맛보더니 옆집 개에게 건네줬다고 하죠. 결국 고양이 개가 도넛 파티 시작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 구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너라면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잡담을 하자고 하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결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을 여기에 또 써주면 되겠죠. 동물도 베푼다는 것에 놀랐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내용에 동의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나 친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죠.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끊겨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점이 챗 GPT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연결을 이어나갈 때도 어색하게 이어나가지 않고요.
정확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찝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챗 GPT와 대화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한다고 하죠. 그 다음 이런 것들 외에 재밌는 얘기라든지 유머, 명언 같은 것도 요청하면 바로 답을 해주게 되겠죠. 자, 웃긴 얘기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출근길에 커피 사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 안에 햄스터가 점원으로 있었다고 하네요. 유머도 만들어주게 되죠. 그 외에도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끝말 이어가기라든지 여러 가지 퀴즈들을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캐릭터 2명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AI 외에 2명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는 캐릭터 2명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게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토비와 루나라고 캐릭터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와 AI 그 외에 친구를 한 명 더 넣어서 3명이서 대화하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챗 GPT를 역사 속 인물로 설정을 한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챗 GPT를 이순신 장군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넌 이제 이순신 장군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님의 대표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전하라. 함대는 조선 수군의 진영대로 배치하고 화포를 준비하라고 하고 병사들은 심신을 단단히 하라고 했죠. 그 다음 적이 기습해 온다면 전술 기동을 이용해 역습하라고 했죠. 우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싸움을 치를 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라.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장군님이 말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그러면 곤란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장군, 도망가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알겠소. 병사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하니 장군으로서 즉시 단호히 명하겠다고 합니다. 멈추라. 도망치는 자, 그대의 칼과 방패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여기서 물러서는 자는 바다의 이름을 남길 수 없으니 마음을 다잡아라. 자, 이런 식으로 대단한 명령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병사라도 감동받을 것 같은 이런 대단한 명언을 하고 있네요. 이런 점에서 챗 GPT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실제 빙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챗 GPT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영화 관련 상식 퀴즈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화 관련해서 재미있는 상식 문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타이타닉에서 잭이 로즈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 장면이 유명한데 배 위에서 배우의 머리가 날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특수 장치는 뭐냐고 물어보죠.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이것은 헤어드라이어인가요? 팬인가요? 팬이겠죠. 그 다음 인디애나 존스의 바위 장면을 문제로 냈고요. 그 다음 3번째는 해리포터에서 배우들이 마법을 부리는 듯한 장면을 위해서 쓴 실제 물리 효과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다음 정답과 함께 웃긴 설명까지 더 붙여서 퀴즈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도 했죠. 자,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퀴즈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일상 잡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내 자질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루할 때 유튜브 같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호기심과 능력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챗 GPT의 활용법 중 문서 및 데이터 정리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나 긴 텍스트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경우 전체 내용을 읽어봐야 하죠. 그런데 이 챗 GPT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인공지능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존 문서나 텍스트를 요약할 경우에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환각 기능 같은 것은 나오지가 않겠죠. 이미 있는 문서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문서를 스마트폰에 올려놓았는데요. 그 문서를 가져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 좌측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이라고 있죠. 파일을 눌러서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상단 메뉴에서 문서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제가 올려놓은 샘플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txt 파일, pdf 파일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 있는 문서도 가져올 수 있죠. 자, 스마트폰에서 가져와 볼게요. 샘플 텍스트 파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원하는 것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요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해당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그 아래에 또 이어서 한 줄 문장 요약이나 블랙 포인트 요약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고 하죠. 블랙 포인트 요약은 주제가 되는 내용들을 포인트로 잡고 그 아래에 상세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기능이죠. 자, 한 문장 요약으로 한번 해볼까요? 전송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죠. 자, 그 다음은 블랙 포인트로 요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주제별로 요약을 해주게 되겠죠.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챗 GPT-5가 한도가 초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간 이후에 다시 이용을 하라고 하죠. 무료의 경우에는 문서를 첨부하는 것은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올리고 질문을 하면 얼마 못 가서 질문할 수 있는 한도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유료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입력창이 아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채팅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새 채팅을 이용하게 되면 GPT-5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버전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 경우는 입력창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일이라든지 사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료 버전의 단점이 되겠죠. 계속 더 이어서 문서 파일을 올려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유료 버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새 채팅을 여신 다음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자, 텍스트를 복사했는데요.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텍스트를 붙여서 넣었죠. 내용이 조금 길죠? 이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문서를 올릴 수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이번에는 문제없이 만들어주죠. 그 대신 최신 버전인 챗 GPT-5가 아니고 그 아래 버전인 챗 GPT-4나 챗 GPT-4o 버전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정리하는 내용들의 퀄리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더 간결하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죠. 자, 지금은 좀 복잡하죠, 내용들이. 자,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줬네요. 자, 그 다음 이것을 인포그래픽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어 표현에는 챗 GPT가 아직 서툴기 때문에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인포그래픽으로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이 경우는 이미지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챗 GPT를 닫고 다른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홈 버튼 누르시고 인터넷 검색을 하신다든지 SNS를 이용하시거나 유튜브 감상을 하셔도 챗 GPT는 내 계정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다시 이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는
챗 GPT가 열려있지 않더라도 알아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완성이 됐죠? 아주 멋지게 나왔죠?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생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스마트폰 하단 열린 앱 버튼을 누르시고 실행되어 있는 챗 GPT를 종료를 하신 다음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좌측 상단 줄 2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챗 GPT와 대화를 주고받던 채팅방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채팅방을 누르시게 되면 완성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에는 이렇게 챗 GPT를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주도록 하세요. 완성된 인포그래픽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포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글씨들을 보시면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아직 이 챗 GPT가 글자를 제대로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문도 마찬가지고요. 한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챗 GPT로 생성을 한 다음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텍스트만 제대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전체적인 구성이나 레이아웃, 이런 인포그래픽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이 10분의 1 이상 단축이 되겠죠. 이렇게 인포그래픽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비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6과 아이폰 17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스마트폰의 차이점을 비교표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채팅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챗 GPT-5 버전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GPT-5의 무료 횟수를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채팅방에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새 채팅을 누르시고 여기에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채팅방에서 갤럭시 S26과 아이폰 17 차이점을 비교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기종의 차이점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죠.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저장 용량, 메모리, 해상도, 배터리 용량까지 전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약해서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정리하는 기능과 표를 생성하는 기능은 챗 GPT의 최신 버전, 9버전 상관없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카테고리 분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영화를 장르별로 분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바타, 반지의 제왕부터 쥐라기 공원까지 영화들을 전부 나열을 했는데요. 이 영화들을 장르별로 분류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르별로 전부 분류해 줬죠. 판타지 모험, 액션 슈퍼히어로, 로맨스, 뮤지컬 드라마, 공포 스릴러, 이렇게 내가 올린 데이터를 분류를 해주게 되죠. 저는 영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류했지만 여러분이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목록을 앞서와 같이 문서 파일로 올리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창에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분류해 달라고 하면 챗 GPT가 알아서 그 데이터들을 카테고리를 생성을 해서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요. 내가 카테고리를 직접 생성한 다음 그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제시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와 문서 정리에 관련해서는 어느 인공지능을 쓰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챗 GPT의 활용성은 정말 높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도 데이터, 문서 정리 등의 챗 GPT의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챗 GPT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활용하기 좋은 분야가 학습입니다. 이번 시간은 챗 GPT를 학습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도와주는 활용법은 학생과 일반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학생의 경우는 개념을 설명한다든지 역사를 알려준다든지 영어, 수학 문제, 퀴즈, 회화 연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죠.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 흐르지 않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는 물체를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벌써 이 세 줄로 간단하게 반도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죠. 그 다음 특징이라든지 쓰이는 곳 그리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업적을 5줄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5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지금 GPT-5의 프리플랜 한도에 도달했다고 하죠. 5시간마다 초기화가 돼서 GPT-5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이용하시려면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GPT-5의 프리플랜 한도에 도달했더라도 무료 버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GPT-5보다 더 낮은 버전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영어 회화 예문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애플, 오렌지, 바나나로 짧은 영어 회화 예문 3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제시한 단어를 가지고 3가지 예문을 만들어줬죠. 그 다음 수학 문제풀이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푸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죠. 개수는 1, 3, 2라고 나오고 있고요.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를 구해줬습니다. 자, 정답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죠. 자, 정확하죠? 그 다음 근해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너무 복잡하지 않은 수학 문제도 챗 GPT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여러 가지 학습에 관련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요즘 뉴스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됐다 또는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금리 인상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금리의 정의를 말해줬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받는 이자, 돈을 빌리면 내야 하는 이자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금리가 오르면 일어나는 일을 4가지로 정리해줬습니다. 대출이 부담스러워지고 저축은 유리해지고 물건값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경우에 간단하게 챗 GPT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을 하다 보면 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 그것도 물어보도록 할까요? 주식의 퍼 지표가 뭔지 초보 투자자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퍼란 주가가 회사 수익이 몇 배인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하죠. 예시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회사 주가가 10,000원,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라면 퍼는 10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퍼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싸게 거래되는 중이고요. 퍼가 높으면 주가가 수익에 비해 고평가라고 하죠. 비유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비교해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하죠. 한번 보여달라고 해볼까요? A사가 퍼가 8배인데 주가가 8,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퍼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자, 8이라고 하네요. B사는 퍼가 20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A 회사가 B 회사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회화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영어로 된 내용을 만들어준다든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스킬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을 작업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챗 GPT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엑셀에서 자주 쓰이는 함수 5개와 간단한 예시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썸이 나오네요. A1부터 A5까지 숫자의 합계를 구할 경우 어떤 식으로 함수를 쓰는지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에버리지, 평균 구하기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 쓰는 방법도 보여주고 있고요. if 조건에 따른 결과 표시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정 값 기준으로 다른 열의 값을 찾을 때 이용되는 블록업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요. 조건에 맞는 셀 개수를 세는 count if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 숫자 데이터와 함께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만들어 볼까요? 이 경우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 이용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한국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하지만 예시를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터치해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um 함수 구하는 방법 나오고 있죠. 그 다음 average 함수 구하는 방법, if, vlookup, countif 전부 이렇게 그림을 예시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사용법도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 모두 이 챗 GPT에게 질문을 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제대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자기 개발할 때도 이런 학습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이 효율적으로 독서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나왔죠. 이 경우는 트래픽이 많이 몰릴 경우에 이런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죠. 유료 버전의 경우는 대부분 즉석에서 답이 나오게 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경고 문구 없이 바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답변이 나왔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전부 유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던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고요. 질문 횟수도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부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때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인공지능을 테스트를 해서 유료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렇게 독서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목적 설정 후 선택적으로 읽기, 능동적 읽기, 정기적 복습과 실천, 그 다음 각 방법마다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책 읽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역사와 문화 학습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르네상스 시대 특징을 성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5줄로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중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는 사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상정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전송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르네상스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17세기까지 이어진 문화예술 혁신기라고 하죠. 인간 중심 사고가 강조되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발견하고 학문과 예술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창의성과 지식 추구가 중요해지면서 교육 문학 철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죠. 자, 이것은 성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달라고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부탁해 라고 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방식이 달라졌죠. 르네상스, 인간 중심적 이런 단어에 영어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죠. 자, 그 다음 이 내용을 표나 그림으로 한눈에 보는 요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 외에도 해당 답변을 확장해서 이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일상적인 부분에서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학습 부분에서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챗 GPT를 이용할 때 주로 텍스트로 이용하지만 음성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챗 GPT를 진정한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챗 GPT의 음성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모드는 하단 입력창 우측에 있는 파형 모양을 터치하게 되면 음성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성 모드 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챗 GPT의 음성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간단한 인사말을 챗 GPT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챗 GPT 음성 모드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제일 좌측에 있는 CC 버튼은 챗 GPT가 하는 음성이 텍스트로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챗 GPT가 지금 한 말들이 텍스트로도 나오게 되죠. 이게 필요 없으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I 버튼은 오픈 AI에서 공지하는 사항들인데요. 앞으로 비디오 모드도 지원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플러스 모드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곧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자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 됐을 때 이렇게 공지사항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챗 GPT의 음성을 스피커로 듣거나 폰으로 듣는 거죠. 주위에 사람들이 있거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안 되는 경우에는 폰으로 바꿔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스피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은 반가워요. 챗 GPT의 여러 가지 음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가워요. 함께 작업하는 게 안녕하세요. 전 이미 달려볼 준비 만만. 안녕하세요. 이 중에서 원하는 음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완료하면 이제 그 음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마이크 버튼을 켜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챗 GPT가 알아듣게 되고요. 이렇게 금지 표시를 두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챗 GPT가 듣지 못하게 되겠죠. 이걸 켜놓게 되면 주위 소리에 전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직접 질문할 때 외에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씨 어때요? 현재 수원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은 지금 23도에서 28도 정도로 예상되고 대단하죠? 이 음성 모드는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중간에 말소리를 약간 끄는 거라든지 또는 빠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말하는 거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변 맛집도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처에서 맛집 추천해 주세요. 수원에서 인기 있는 맛집으로는 본수원갈비와 갑오정이 있고 보영만두 북문본점도 맛있다고 해요. 한번 자, 그 다음은 외국어 학습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내 발음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물론이죠. 제가 잘 들어보고 피드백 드릴게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발음 정말 좋으신데요? 자연스럽고 또박또박 들려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발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칭찬을 해줍니다. 이 챗 GPT의 장점 중에 하나고 단점일 수도 있죠. 절대 비난을 하거나 실망을 주지 않아요. 무조건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원어민 발음으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들리네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필요하신 게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어때요? 그대로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서 원어민 발음으로 말을 해주죠. 자, 그 다음 외국어 학습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영어로 대화한다고 하고 내가 영어로 얘기하는 상대방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영어회화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 역할을 영어 원어민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원어민처럼 영어로 대답해 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Hello, Hey there. How's it going? Let me know what you'd like to chat about. you are talk too fast. More slow, please. Of course, I can slow down. Thanks for letting me know. Just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else I can do to help. Too much fast. More slow. Got it. I'll slow down even more. Just let me know if How's weather today? the weather today is a bit cloudy and there's some rain. What about tomorrow? Tomorrow, the weather in Suwon is expected to be cloudy and humid with 자, 이렇게 서로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 회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영어로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다시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내가 읽는 문장을 요약해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문장을 들으면서 간결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원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누가 왜 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말을 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책의 일부분을 읽고 요약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 명이 앉아서 대화하는 내용을 챗 GPT를 실행한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요약해 달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전부 요약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계산 정보 검색 기능도 보도록 할까요? 12 곱하기 38은 얼마죠? 12 곱하기 38은 456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몇 시간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 대략 2시간 17분 정도 걸린답니다. 자, 그 다음은 2차 방정식해도 물어볼 텐데요. 복잡한 것은 모르지만 간단한 2차 방정식 정도는 문제없이 풀어주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2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6은 0.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주세요. 이 2차 방정식도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2x의 제곱에 12x의 16을 더하면 이건 2x 플러스 4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이 식이 0이 되려면 2x 플러스 4가 0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2 하나뿐입니다. 정확하게 풀어주죠? 자, 그 다음은 창의적인 요청을 해보도록 할까요?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주세요. 좋아요. 그럼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숲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열쇠를 발견했죠. 그 열쇠로 어디를 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챗 GPT에게 역할을 주고 원하는 것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즉석 요리사야. 냉장고에 달걀, 토마토, 치즈밖에 없는데 무엇을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제가 요리사로 변신해 볼게요. 냉장고에 달걀, 토마토, 치즈가 있으니 간단하게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달걀을 풀어서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다진 토마토를 거의 만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는 개인 비서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있다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둘게요. 네, 이렇게 음성으로 채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은 음성 채팅창을 닫고 원래 챗 GPT 화면으로 돌아오면 전부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다시 음성 버튼을 누르고 음성 채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내일 회의 몇 시에 있어요? 네, 이 회의는 오전 10시에 있어요. 잊지 않으시도록 제가 기억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앞서 말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일주일 뒤도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주, 3주 정도까지도 전부 기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뒤 오후 3시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그날 오전 10시에 알려달라고 하면 정확히 오전 10시에 알려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 비서같이 활용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챗 GPT를 음성으로 활용하는 챗 GPT의 채팅 대화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혼자 집에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이용을 하면 마치 비서나 친구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음성으로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이 챗 GPT의 음성 모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 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으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